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 해설의 김정일입니다. 오늘 먼저 해설 헤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FDA 패널이 어제 모더나의 부스터샷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이 패널이 오늘 존슨앤존슨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후에는 CDC가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가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가고 생산율은 떨어지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태가 계속돼서 근로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Great Resignation이다, Great Recession이다, Great Resignation이다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사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원의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조사위원회가 트럼프의 측근들을 줄줄이 소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중에 몇 명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한다 하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고 자칫하면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벌어지고 있는 헤드라인도 몇 개 소개되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입원을 했습니다. 요도 감염 폐혈증이라는 증상 때문인데 그는 현재 75세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경찰 등 수천 명이 오늘 시카고시의 코비드-19 접종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기를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리 라이프 시장은 만일 반기를 들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FDA 소식입니다. FDA Advisory 패널이 어제 만장일치로 모더나의 부스터샷 세 번째 샷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6개월 된 사람들을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18살 이상자로서 병약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패널이 오늘 존슨앤존슨의 그 부스터샷에 대한 자료를 또 검토를 하고 되고 그래서 이제 CDC가 나서서 구체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모더나는 2분의 1샷만 용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이저는 한 샷을 전체를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패널의 그 권고 이후에 FDA 전체 회의에서 이제 수일 내에 표결을 통해서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CDC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종을 실시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백신 전문가들은 모더나의 경우에 5개월 동안 93%가 유효하다, 98%가 severe case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든가 입원한다든가 죽는다든가 하는 것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antibody 레벨이 6개월에서 8개월 후에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샷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파이저는 FDA와 CDC를 거쳐서 정부 보건당국이 즉각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인도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워크인으로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접종은 거의 지금 다 마치게 됐고 존슨앤존슨이랑 모더나도 시기만 좀 몇 주간 늦춰질 뿐이지 이 파이저와 비슷한 경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가 문제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더 큰 문제다. 이제 그런 예상이 나와 있는데 물가가 치솟고 있고 생산율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이제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8월 달에 430만 명의 전체 근로자의 한 2.9%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버리고 이제 쿼잇을 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율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는 하역 작업을 하지 못한 화물선들이 장기적으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idterm election이 1년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도 급하니까 지난 수요일에 LA 항구까지 가서 하역 작업을 24시간 좀 계속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할 정도로 상황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가버먼트의 보고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5.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제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파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업의 수익이 수십억 달러가 수백억 달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고 CEO들의 봉급이 160% 이상 올라간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만 왜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살라는 얘기냐? 그런 불평입니다. 이 바이든의 어프로벌 레이시 지금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 50%인데 계속 떨어졌는데 이 공화당계 시민들 중에서는 4%만이 지지를 하고 있고 독립층에서는 32%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중에서 서플라이 체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트러킹이라든가 레일로드, 웨어하우스 모두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플라이 디스럽션 그 서플라이가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내년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6%에서 5.2%까지 내려갈 것이다. IMF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가라든가 이 고용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이 와중에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그 저임금 근로자들이 화가 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저소득 근로자들의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Great Resignation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이 지금 4에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특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의 레이버 마켓이 큰 문제를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물가가 9월 달에만 0.4%가 올라갔습니다. 그 소비자들 특히 고통을 받는 것이 가솔린, 식품, 그다음 렌트비, 자동차 구입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팬데믹이 18개월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경제 회복에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에어라인이라든가 호텔, 유스카 이런 데가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레이버 마켓의 근로자 부족 현상 또 여기에 따른 스몰 비즈니스의 영향력 이것이 이제 한인 커뮤니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최저임금이 평균 한 15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은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는 힘들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회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잡아놓은 것이 이제 1시간당 7달러 25센트의 최저임금이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15달러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5달러와 7달러 25센트의 양자 사이의 그 괴리를 극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산업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의 영향이 큰데 이 소비자 부담으로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기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경제 발륨이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가 경제에도 이제 적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불길한 예상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제 상원의원의 릭 스캇 의원, 플로리다주 의원인데 이 현상을 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식품 가격을 걱정하고 있고 정부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소셜리스트 팔러시, 사회주의적인 그 정책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게으른 국민들에게 마구잡이로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결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인 동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Great Resignation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다른 시각들도 물론 있습니다. 25살 이상의 성인 근로자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 이상, 대졸자 이상들, 특히 남성들은 이제 고용 성장이 크게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팬데믹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됐는데 그러나 고졸 이하의 학력자들, 특히 여성들, 또 특히 이제 저임금 잡들, 소매업이라든가 웨어하우스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바, 그리고 헬스케어, 소셜 워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팬데믹 이전 상태에서 460만 명이나 회복이 덜 됐다. 이 사회의 균등 발전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이제 퇴직 인구의 40%가
주로 식당, 바, 호텔, 서비스업의 사람들이고 이들의 절반이 저임금과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또 은퇴연금 이런 데서 불만족을 오래 표시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이제 고용주들이 봉급을 인상한다든가 근로 환경을 이제 임프루브 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아 복귀를 하면은 이제 보너스를 준다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51%의 근로자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4 밀리언 잡이 이제 unfilled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1,000만 개의 그 저임금 잡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이런 현상에 따라서 이제 소기업들, 스몰 비즈니스들의 장래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전국 임금이 평균적으로 1시간당 1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카스코라든가 애마존, CVS, 월그린들이 다 그렇게 주고 있고 또 월마트라든가 타겟, 애마존 이런 데는 프리 칼리지 튜이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게 과연 굿잡이냐 내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판단할 때까지는 회복이 될지 미지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런치할 때 이제 설렁탕을 잘 쓴다고 치고 그전에 한 10달러 하면 되는데 요새 한 15달러 내야 되는데 이게 저임금 종사자들의 수준으로 들어간다 하고 생각할 경우에 귀한 소비자 가격 상승에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등식 같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칫하면 고용주라든가 기업들도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주의 정책의 문제 때문이냐 아니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입장을 좀 구제하자는 얘기냐 부익부 빈익빈을 개선하자는 것이냐 그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이제 소기업, 스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임금 문제라든가 그 근로자 풍기 그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런 이제 악조건을 넘길 만큼 우리 비즈니스들이 단단하냐 그런 의문도 저는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커뮤니티 전체의 돈 흐름이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예상입니다. 또 시카고는 뭐 아무리 벌어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가도 식품점을 가도 식당을 가도 또는 심지어는 뭐 커피숍을 가도 제과점을 가도 그 돈이 다음 날에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 한국, 워싱턴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시카고에 남아서 재투자될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시카고의 토착 기업 등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원의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위원회가 트럼프의 최측근들을 줄줄이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븐 배넌, 여러분 귀에 익은 이름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의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 위원회의 의장인 버니 탐슨 의원, 미시시피의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오는 토요일, 실례했습니다. 오늘 화요일 의회가 모이게 되면 이제 의회 모욕죄로 이 사람을 고발한다 하는 것을 이제 표결에 붙이겠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 화이트하우스의 그 트럼프 측근들, 그 마크 메도우라든가 카시 팔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번 주말에 이제 비공개 조사에 벌써 소환을 했는데 메도우스는 이제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폴텔은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2명의 공화당 의원, 7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이 그동안 상원에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이제 막은 후에 조성이 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보좌관들에게 계속해서 협조하지 말아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고 그의 트럼프는 이제 선거 사기 이런 주장을 이제 계속 펴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당 쪽에서는 1월 6일 의사당 폭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중에서 이제 극렬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선거 제도를 파괴하려는 획책이었다. 그렇게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만일 이 수사에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근은 이것이 이제 적법한 정부에 대한 항의권의 행동이고 또 트럼프와 보좌관들과의 대화는
소위 executive privilege라는 거, 그 대통령의 기밀 유지 권한 이것에 해당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배넌은 1월 6일 폭동 당시에는 화이트하우스의 관리가 아니었었고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이 아니었고 이런 것도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원이 다음 주에 의회에 이제 모욕죄 가결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법무부에 이관을 해서 협조를 형사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의뢰를 하게 되고 만약 이 시도가 이제 결론적으로 성공이 되면은 스티브 배넌은 $10만 달러의 벌금, 1년의 징역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트럼프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자칫하면 그가 감옥에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